핫한 기업들의 비밀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30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820까지 밀리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대장주들이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 2차 전지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죠. 이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2차 전지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이 P&E 솔루션 역시 전기차 성장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으로서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선언문 발표가 됐죠. 백신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우진비엔지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9%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판매하는 첼시스 역시 오늘 상한가에 근접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시장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 궁금하시죠? 박동혁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네. 상승 전환이 좀 가능할까요? 의미 있는 그 시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뭐 지금 증시 자체가 뭐 약간의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0.59%밖에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전체 종목 가운데서 한 80%가 장중에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다 빠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남북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하루였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것이 이제 확인되는 그런 하루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관련 종목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오늘 안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에는 이 국내 증시도 중요하지만 해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렸다시피 중국과 일본 증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외 증시를 좀 보게 된다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를 빼먹지 않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증시는 한번 지겹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항을 뚫어주는 그 순간 의미 있게 바라보자.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죠. 항상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 오면 떨어지고 여기 그리고 여기 오면 항상 떨어졌었는데 여기를 뚫어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의미 있게 보자. 물론 오늘 일본 증시 자체가 갭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갭 상승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떨어진다고 했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뚫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약간의 변동성을 주면서 일본 증시가 살아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중국 증시입니다. 자, 중국 증시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항상 여기 오면 변동성을 줬습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는 적당히, 때에 따른 큰 폭의 어떤 그 타격을 주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줬는데, 여기 뚫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보자? 좀 더 공격적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드디어 뚫었습니다. 물론 뚫었다가 다시 또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뚫었다고 해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뚫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변동성을 준 다음에 추세를 전환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코스닥 증시 자체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쭉 빠진 이후에 살짝의 어떤 그 상승 전환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급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증시를 계속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조만간에 좀 더 강한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동시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렇죠? 화면 보시게 되면 쭉 빠지고 나서 횡보, 그리고 다시 하락. 그러면서 횡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죠.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가는 종목들만 잘 가는 장세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나아지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고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확인 이후에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면 아마 손실 났었던 부분들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복구가 가능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성옵틱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미세 관절경 개발 소식에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관절경은 전문병원과 대학병원 등에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투자자분들께서 보셔도 되는 종목인가요? 해당 종목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내려드리면 뭐 앵커님께서 뭐 충분히 다 설명을 해주셔서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내용들은 없지만 어쨌든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한가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수급이 대단히 쏠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최초로 진단용 미세 관절경 개발이 이제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많이 쓰이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향후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선 한 12월부터 이제 양산 체제가 이제 전망이 될 예정이 있고, 이제 내년 4월부터 시작해서 국내 허가 완료와 동시에 판매가 지금 현재 계획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잘 아시다시피 주식은 현재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미래의 가치를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명분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내용도 상당히 좋고 국내 최초의 기술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바라볼 수 있겠고요. 차트하고 재무적인 측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를 좀 체크해 본다면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안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흑자 전환으로 되는 부분들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00억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그 부채가 1,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적정은 아니지만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유보율도 한 5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하다.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감자 이력도 없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뭐 그럴듯한 반등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난 시간 그 시크릿노트 기법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의 위치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꼭지에서 상한가가 들어가면은 이제 물량 넘기는 과정이고, 바닥권에서 재무제표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상한가가 들어가고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급등이 나오진 않아요. 한 번에 변동성을 주고 매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상한가를 준 이유는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해당 종목을 분석했을 때는 이것이 뭔가 모아가는 전략에 의해서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빼앗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어떤 식으로 오늘은 못 빼앗죠. 왜? 개인 투자자 다 달라붙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고 재료가 좋으면 그 다음날 따라붙습니다. 그렇죠? 며칠 동안. 그러면서 변동성을 주게 될 거고 그 물량을 흡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되고, 없으신 분들께서 나중에 반등 나왔다가 빠질 겁니다. 빠지고 나서 바로 안 가요. 변동성을 주고 기간 조정을 주고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그때 아마 그 이슈가 안 나올 때, 거래량도 과하지 않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종목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그 시크릿노트 이 검색기 시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가운데서 제가 해당 종목은 좋습니다. 또는 해당 종목은 좀 부정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 내용거리를 한번 훑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해성옵틱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항상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두시면은 때가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바닥권에서 상한가 기록한 해성옵틱스 짚어봤고요. 재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가격 메리트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원미디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히면서 급등했는데요. 이 카카오 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높은 성장 동력을 인정도 받았는데요. 전문가님, 이 급등했다가 하락했잖아요, 오늘. 네. 문제가 좀 없는 건가요? 뭐 하락했다고 해서 뭐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뭐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빠진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크고요. 오늘 장중에 주가 자체가 29.69%. 그렇죠? 네, 뭐 이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호재도 있겠다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따라 붙었을 것이고, 장도 안 좋으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또 떨어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는 것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식은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약간의 변동성을 준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갈 수 있어요. 해당 종목은 우선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제 제작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자회사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라는 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 주식 시장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유상증자라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악재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무상증자는 단기 호재, 장기 악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악재지만은 장기적으로 호재죠. 이유가 뭐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현금이 생기면 그것으로 뭔가 할 수도 있겠고, 뭔가 신사업이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뭔가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반짝 호재고 잠시 잠깐 주춤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호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렇죠?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과 차트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요, 좋습니다. 네, 뭐 아주 뭐 괜찮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채가 대단히 낮아요. 그리고 유보율도 10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런 종목들 가지고서 뭐 돌발 악재가 터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리고 뭐 감자 이력도 없고 주가 자체는 크게 보면은 바닥입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올라간 게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성을 보여줄 뿐인 거죠. 그렇죠? 네, 특별하게 올라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깨끗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가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 또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검색기에 포착된 이후에 거의 상한가까지 이제 들어간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종목을 크게 먹으려 하면 오히려 더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팔 생각을 하자. 오늘 장세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전체 종목 가운데서 80%가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이거 더 가겠다. 상한가 또 진입하고 또 다음날 추가 급등 나오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해당 종목을 혹시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중에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일단은 거래가 터졌고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바로 안 갑니다. 개인이 관심 갖게 되면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또는 그 이상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살짝 고개를 딱 들면 그때가 매수적기입니다. 그럼 또 수익 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원미디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대원미디어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고 깔끔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퓨전 데이터 확인하겠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국내 가상화 선도 기술 기업인데요. 사물인터넷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 소외돼 있고 바닥권 종목군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원래 그런 종목들이 원래 잘 갑니다. 나중에. 그렇죠? 우선 뭐 좀 전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을 이제 엮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필리핀에 또 공급 계약까지 또 이어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차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상장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 자체가 뭐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지만 요거 가지고 뭐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보통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고가까지 수백 프로에서 수천 프로까지 올라가는 게 평균인데 해당 종목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내용으로 엮일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기술력을 또 확보했다 이거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물인터넷에서는 이 4차 산업 관련 종목으로 또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뭐 테마주는 많죠.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남북경협이라든지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수소차, 전기차 다양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그나마 4차 산업 관련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중에서도 뭐 4차 산업 관련주 안에서도 로봇도 있고 그렇죠. 자율주행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사물인터넷이 있는데 사물인터넷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종목 저는 괜찮게 보여주고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해당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공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계속 경험하면서 실적 발표 시즌마다 이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가 좀 개선이 되면 해당 종목은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통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는 장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거 잘 아시죠? 거기에 기술력까지, 거기에 사물인터넷이라는 어떤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명분, 그리고 해당 종목의 가격 메리트까지 관심 있게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길게 보지 않고 네,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돈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돈이 안 됩니까? 예? 저희 지금 현재 VIP 고객님들께서는 지금 뭐 매일매일 지금 종목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코스온이었죠?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시크릿노트에서 기법 강의를 함과 동시에 그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딱 한 종목 공개하겠다 해서 나온 종목이 코스온. 바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관심 있게 보시고요. 조만간에 튈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장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장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12%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뭐 상한가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남들 손실 보고 있을 때 내가 10% 정도 수익 내주면은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 10% 수익 내줄 때 나 3, 40% 수익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세에서 코스온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매매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 코스온보다 더 강력한 남북 경협주 가운데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핵심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핵심주를 공개하도록 하고 저는 목표 수익률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해당 종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차 산업 관련주로 볼 수 있는 퓨전 데이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짚어봤고요. 전문가님께서 공개하시는 종목들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면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네, 오늘 뭐 주제는 뭐 항상 잘 아시다시피 돈 버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급락 후 천양봉 2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급락 후 천양봉 1탄을 준비하면서 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또 공개를 했었는데 대단하죠, 그렇죠? 요즘과 같은 시장에 뭐 종목들이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도 남들은 재미를 못 보지만 나는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께서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급락 후 천양봉 필살기 2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급락 후 첫 양봉 2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주식 시장이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재미없다, 좀 돈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고객님들께서는 요즘 재미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주식 투자가 쉬우면 누가 돈 깨먹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고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실전에서 써먹어 보면 여러분들 다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기법, 네, 그냥 뭐 흔해 빠진 기법 아닙니다. 진짜 돈 될 만한 걸로 제가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급락 후 첫 양봉 2탄, 그렇죠? 네, 지난번에 1탄을 선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이렇게 주식이 쉬워졌다, 그렇죠? 종목이 이제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간단한 내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우선 이 해당 기업의 이 해당 기법의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서는 최저점 매수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내가 정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5%, 10%? 에휴, 뭐 돈 안 되죠, 여러분들. 크게 몇십 프로, 많게는 심지어 몇백 프로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두 번째는 응용 전략이죠. 이 기법을 통해서 내가 단타, 스윙을 병행해서 또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단타 공부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서 맨날 그 뭐 1분봉 차트, 30분봉 차트 보면서 연구하시는,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해보시니까 어떻게 좀 계좌 좀 넣으세요? 1분봉 차트, 5분봉 차트 뭐 서점 가보면은 난 5분봉으로 나는 매월 50만 원, 하루에 50만 원 번다, 이런 책들 엄청나게 많아요. 뭔가 분봉에 뭔가 어떤 그 신비로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환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여러분들. 크게 보면 크게 돈 버는 거고, 요만큼, 요거 보면 요만큼밖에 돈 못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만 알아두신다면 이 두 가지가 가능해질 거예요. 단타 고수가 될 수 있고 수익 중장기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자,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기에는 제가 뭐라고 제가 올려놨습니까? 월봉 기준이다. 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뭐 물론 때에 따라서 일봉 차트 가지고서 뭐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뭐 상한가 매매라든지 하한가 매매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갭 상승, 갭 하락 매매법. 그거는 일봉에 대한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제가 대체적으로는 거의 제가 강의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거의 한 80~90% 정도 이상은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일봉 가지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봉? 주봉도 얘기 안 합니다. 월봉 또는 분기 차트, 짝대기 하나에 3개월짜리. 그걸로 모질라요. 때에 따라서는 연봉 차트 가지고 얘기합니다. 연봉 차트, 분기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면 돈이 되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주식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5회 이상 연속 음봉.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양봉. 그러니까 5회 이상 음봉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일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봉이잖아요. 그러면은 5번 빠졌다는 거는 뭐예요? 5일 동안 빠졌다? 아니잖아요. 월봉 차트잖아요. 딱대기 하나에, 그렇죠? 1개월. 그러면 5개월 동안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5음봉이면은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뭐 5음봉이 그냥 잘 가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5개월 동안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계속 5개월 동안 빠지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세요? 손절 치시잖아요. 그렇죠? 손절을 치거나, 왜냐하면은 3%, 5%만 빠져도 덜덜덜덜덜 떠는데요. 종목이 막 20, 30% 빠져봐요. 거의 다 손절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털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막 40%, 50%까지 빠져요. 그래도 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팔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그거는요. 팔 생각이 없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매수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매도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점상한가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시죠. 매수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으면 이 점상이 들어가고 상한가가 들어가냐?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점상한가의 원리는 뭐냐면요. 파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멀쩡한 종목이 갑자기 점상한가가 들어갑니다. 막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점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찾아보세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관심 없는데 갑자기 다음날 호재토자가 점상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점상의 원리는요. 매수하는 사람이 딱 한 주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원리란 말이에요. 상한가도 마찬가지예요. 매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핵심은 뭐냐면은 매도 물량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공포, 손실률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다 처분하고 떠납니다. 그걸 매집하는 거예요. 천냥봉으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쉽습니다. 원리를 알아야지 이게 보이는 거지. 아, 그냥 뭐 5회 이상 연속 음봉에다 그냥 처장봉 나오면 이거 되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다. 아시죠? 돈 벌 수 있습니다. 시장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저희 고객님들은 지금 현재 돈만 잘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원리를 가지고 투자하니까. 시장도 잘 보고. 그렇죠? 제가 시황하라는 박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장 잘 보지. 종목 잘 보지. 큰 그림 보지. 깨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 화면. 자, 보세요. CMG 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분봉 차트 얘기 꺼내지도 마시라 이거예요. 자, 월봉 차트 보세요. 자, 방송 끝.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확인하고 이제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음봉. 그렇죠? 연속해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두세 번 정도 빠지다가 양봉 나왔다. 다시 사고 싶어요.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접근을 막는 거죠. 그냥 들어오지 마. 그렇죠? 손절 쳐버려. 내가 그거 흡수할 테니까. 이런 마인드거든. 자, 6개월 동안 주가가 빠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가만히 있어요? 네? 다 손절 쳐버리죠. 그렇죠? 보면은 저 같은 전문가님들께서 나오셔서 뭐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제 보통 종목 상담을 보통 하면 어떤 식이냐면 이제 시청자님 전화 통화 받지 않습니까? 아, 무슨 종목 가지고 있어요? 아, 땡땡땡땡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그럼 딱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이 해당 종목은요, 뭐 앞으로 좀 매출이 좀 부진할 것 같고 또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수급이 안 좋고 뭐 어찌어찌 뭐 성장성 가지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기업 내용들, 성장성, 모멘텀 다 얘기해놓고선 끝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5% 떨어지면 손절 치세요.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 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목 상담이에요? 그럼 앞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아니, 어쨌든 성장성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한 거지. 결국에는 5%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손절 칠 거면 그 무슨 성장성이 의미 있고 실적이 뭐가 의미가 있겠으며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 치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얘기냐. 급등주의 99%는 다 직전 저점 깨고 급등 나와요. 여러분들. 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한가 매매법, 그렇죠? 하한가 매매법도 뭐예요? 결국에는 이탈과 동시에 반등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상한가 필살기, 그렇죠? 여러분들 뭐예요? 중심선 이탈하고 나서 상단 돌파하면 갭상승 나오는 거 눌림목 나와서 반등 나오면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의 99%는 다 이탈과 동시에 반등입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절을 친다? 그럼 허건날 손절만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거는 맞지 않다. 자, 어쨌든 자, 6개월 동안 주가가 빠졌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신감 있게 사세요. 언제? 이거 월봉 아닙니까? 월 종가, 월말 매매예요. 그럼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 그동안에 쌓아놓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관심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들이요. 그렇죠? 네, 기다렸다가 우리가 단타 매매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단타, 스윙, 중장기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한테 일봉도 배워서 일봉 가지고 매매하시고 월봉 기술 가지고 월봉 가지고 매매하시고 기다렸다가 분기 매매 가지고 또 분기에 매매하시고 머릿속에 지식이 든 게 많으면 보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기회가 많다 이거예요. 자, 16%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뭐 장이 안 좋으면 이 정도는 먹고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진행형이고. 자, 이거 제가 주말에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말에 만들었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갔어요. 바빠서 네, 주말에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요. 자, 기술적 분석의 기본 원리. 그냥 지겹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가격 메리트 그리고 매집 양봉이다. 핵심은 가격이라니까요. 호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뉴스가 아니에요. 모멘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명분인 거예요. 명분.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싸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본이 되는 거고 거기서 흔적들. 누군가가 매집한 흔적들. 그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매집. 이 원리로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반등 나오면 그때 터트리는 거예요. 뭐다? 남북경협. 제약바이오, 수소, 전기차 이 내용들이 바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까? 죄다 올라가서 뉴스가 터졌는데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자, 5개월 연속 하락, 공포의 손절매를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여기서 팁이 뭐냐면 자, 보세요. 5개월 연속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더 큰 손실이 날까 봐 손절을 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물량을 누군가 매집을 한다 이거죠. 자, 바로 매집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면 안 돼요. 거래가 대량으로 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대량으로 거래가 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주포부터 시작해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 다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가겠어요? 안 가죠, 당연히. 왜?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의 주체자들이 많아요. 한쪽에서 올리려고만 한쪽에서 팔아버려. 한쪽에서 급등시키려고 한쪽에서 이익 실현해버려. 주가가 가겠냐 이거예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특수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거래량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차트 가지고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리. 아시죠? 자, 다음 화면. 보세요. 세니트. 자, 월봉 차트. 보이나요? 보이시죠? 그쵸? 보일 겁니다. 안 보이시면 안 되죠. 이렇게 쉬운데. 네. 제가 경제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그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동안 빠집니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빠지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과정에서 뭐 악재도 나오게 하죠. 아, 실적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건 명분인 거고. 실적 안 좋아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실적 좋아도 떨어지는 종목들 많고. 그 실적 발표에 어떤 뭔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가격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팔아먹게 그렇죠? 명분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매집을 한다. 자, 양봉 나왔어요. 연속 급락 후 첫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 보세요. 하단에. 거래 있어요? 화살표 자리 뜬데 거래 없죠. 없어야죠. 있으면 이리저리 다 달라붙는 건데 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매수했어요. 그렇죠? 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재무제표도 확인했어. 망할 회사 아니야. 가격은 많이 빠졌어. 거래량도 별로 없어.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것은 변동성이 심하지 않다는 얘기야. 아니, 급등주는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는 떨어져봤자 몇 프로밖에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 많은 테마주들 보세요. 그냥 떨어지면 그냥 막 20, 30%씩 떨어집니다. 그냥 그렇죠? 수일 만에. 그죠? 거래량도 별로 없어. 마음도 편해. 변동도 심하지 않.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80% 급등. 수개월 안에. 자, 80%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건 중장기 투자인가요? 아, 저 중장기 투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중장기 투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자, 크게 보고 작은 그림으로 짧게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상승 수레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잘 아시다시피 몇 개월 동안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냥 오늘 지금 순간부터 그냥 쭉 수직 급등하는 종목이 대한민국의 한 종목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큰 추세를 보고 작은 그림으로 잡아내면은 그게 단타예요, 여러분들. 물렸어? 떨어져? 물타기 해버려요. 아, 나 물타기 할 자금이 별로 없는데? 아, 내비두세요, 그러면 가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추세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거래가 동반이 되면 안 된다. 거래에 있으면은 이리저리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안 간다. 아시죠? 거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다음 화면. HB 테크놀로지예요. 네, 최근에 뭐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시장이 안 좋은 걸 감안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해당 종목 2개월 동안에 뭐 27%밖에 안 갔는데 뭐 대단. 지금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요, 여러분들. 또 잘 가는 종목들도 있고.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2, 3개월 전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온라인 무료 방송. 관심 있게 보세요. 요거 급락고 천양봉입니다. 요거 터질 겁니다. 이유가 뭐냐? 다음 화면. 그렇죠? 이유가 뭐냐? 자, 12회 음봉이 나왔다. 12회. 12회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1년 12개월. 그렇죠, 여러분들? 네. 1년 동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빠지는 거예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빠집니다. 지쳐요. 네, 손절 쳐버립니다. 백날 첫날 가지고 있어봤자 돈도 안 되고 안 팔 사람들은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고 왜? 나는 매수가까지 들고 가겠다. 그쵸? 이 얘기거든요. 안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좀 전에도 점상한가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안 파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매도자가 없고 매수자 한 주만 있으면 점상한가다. 그 원리예요. 자, 매집 들어갔습니다. 거래량 안 터졌잖아요. 그냥 평균 거래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균 거래량이잖아요. 적정 거래량 나왔어요. 급등. 네?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는 간단한 이건 돈 깨먹을 수가 없는 매매법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알아두시고 가셔야 돼요. 자, 거래소 특히 중대형 종목은 지수 관련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지수 관련주라고 얘기하냐면 지수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코스닥 종목은 우리가 개별주라고 얘기해요. 개별주. 왜 개별주냐?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렇죠? 종합주가 지수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거래소 종목은 기술적 확률 통계가 낮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분들 뭐 공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동 평균선, 보조 지표부터 시작해서 수급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공부 많이 하시는데요. 잘 맞는 건 잘 맞고 안 맞는 건 좀 잘 안 맞죠.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구분하고 매매하셔야 돼요. 거래소 종목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잘 안 가요. 예를 들자면은요. 뭐 정배열 패턴에서 뭐 이를테면은 뭐 파라볼릭이 또 적용돼서 MACD가 적용돼서 아, 내가 이런 기법을 개발했는데 이런 종목에는 잘 맞아. 근데 이런 종목에는 잘 안 맞아. 야, 이거 확률이 좀 떨어지는구나. 다시 기법을 개발해야겠다.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은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우량주인지 개별주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량주 같은 경우는 기법이 적용이 잘 안 돼요. 시장에 의해서, 업종 분위기에 의해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도 시장이 대세 상승장을 보여줄 때는 우량주를 매매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이 지금처럼 특별하지 않을 때는 개별주 중심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면은요. 소액 투자자분들보다는 특히 이제 고액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떤 식이냐면은 그래 우량주지 삼성, 현대, 기아, 뭐 LG, 포스코 이런 거 아니겠어? 안전빵 종목 절대 망하지 않는 거. 그래서 사셨어요. 돈 됩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왜? 장세가 2018년도 들어와서 종합주가 계속 작살을 하고 있는데 대형주가 갑니까? 아, 일부의 종목은 가지 않느냐. 그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대형주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차트도 좋은데 안 가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지수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리를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주식 투자 그냥 차트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볼 게 많아요. 유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환율, 뭐 원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봐야 돼요.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제가 매일 체크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시장 분위기도 파악하셔야죠. 요즘에 주식 시장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 저는 돈을 못 벌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그 시장 공부 전혀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장세란 말이에요. 시장이 코스닥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이게 진짜 상승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제약 바이오 종목 가운데에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평균 급등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1%에서 2% 정도만 올라가도 시장은 1%가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4%가 올라가면 시장이 1%가 올라가는 효과처럼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안 가는데
제약바이오 일부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거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뭐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주가 요즘에 뭐 잘 가서 뭐 시장이 잘 가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시총 상위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스윙, 중장기로 접근하지 마시고 짧고 그렇죠? 빠르게 현금화 시키면서 단기 매매 위주로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략대로 하셔야죠. 그냥 종목 보인다고 해서 끌고 와서 떼돈 벌자.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을 모르고 돈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종목입니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자, 보자고요. 자, 거래소 종목에 근데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다 부정적이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변동은 크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안 망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 다음 화면요. 자, KT입니다. 무거워요. 안 갑니다. 기껏 올라가봤자 요만큼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빠졌어요. 자, 6개월 동안 빠졌으니 이 종목 가만히 있겠어요? 다 손절치고 떠난다. 자, 매집 양봉 떴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상관없이 거래만 안 터지면 돼요. 자, 집중 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 4.5%밖에 안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기법 가지고서 우량주 적용시키면요. 기껏 올라가봤자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물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기껏 올라가봤자 5%, 10%, 많이 가봤자 20%입니다. 그러면 기법 적용이 잘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이 뭐냐면 자, 장점이 뭡니까? 안 망하는 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많아요. 그렇죠? 뭐 5억, 10억 정도 투자를 해도 눈치를 못 채죠. 왜? 가격도 비싸고 거래량도 많고 우량주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몰빵은 그렇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종목에 그래도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거죠. 비중을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5% 먹고 나오는 거예요. 10%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흐름을 알아야지 이런 전략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요. 자, 현대해상입니다. 자, 보이시죠? 눈에 확 들어오시죠, 이제. 다음 화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작살납니다. 그렇죠? 6개월 동안 작살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다 손절치고 떠나고, 그렇죠? 매집, 집중 투자. 다음 달 8% 올라갔어요. 8%. 야, 8% 가지고 뭔 돈을 벌어? 당연하죠. 돈 못 벌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 고액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또 소액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얘기를 좀 했지만 좀 X가 좀 크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코스닥 사라고 해도 안 사요. 무섭다고, 그렇죠? 변동이 심하다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거 사세요. 사서 집중 찍어버리는 거예요. 1억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액수 크신 분들은요, 그렇죠? 1억 들어가서 8.4%, 많게는 10%, 20%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스닥 매매하신 분들은 그건 수익도 아니지. 한 달에 뭐 10%, 20% 수익이 이게 돈이 되느냐. 돈 많은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지죠. 1억 찍으면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3억 찍으면은 3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습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요. 자, 보세요. 자, 다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기법에 적용이 되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잡주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그렇죠? 아무리 기술적 분석이 뛰어나도 잡주는 손대지 말자. 뭐든지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께 이제 장세도 안 좋고 해서 여러분들 좀 돈 될 만한 종목들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에서 이제 뭐 AD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코스온이라든지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날아가는 것도 날아가는 건데 장이 안 좋은데 날아가요. 그게 더 기분이 또 짜릿짜릿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돈 버는 것 같고, 네, 뭔가 좀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스온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 12%가 올라갔는데요. 순수 강하게. 그렇죠? 오늘은 남북 경협주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잘 관심이 없는 남북 경협주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바닥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갈 것 같아요. 좀 튈 것 같은데 조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간다는 기준은요. 1, 2%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간다는 표현은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좀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종목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좀 회복하려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 종목 제가 공개하도록 하고 동시에 오늘 배운 이 기법 1초 만에 또 종목 발굴하는 매매법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제가 서비스로 제가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급락 후 첫 양봉 2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어진 온라인 강의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온라인 강의에서 필살기 발굴법 공개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약속대로 우선 그 1초 발굴법, 오늘 말씀드린 이 필살기 2탄에 대한 1초의 이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매매법, 검색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 될 만한 종목 좀 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네, 약속대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숨은 남북 경협주, 물론 숨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남들이 좀 매매를 잘 안 하는 거.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살살 기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거 제가 오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굴법과 남북 경협 히든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들 정말 궁금한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면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